보형물을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수술하는 과정과 방법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마 가슴 수술한다고 선택을 했을 때 보형물을 먼저 마음에 두고 의사를 선택을 하는지 아니면 수술하는 의사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보형물을 선택할지는 여러분 몫이겠지만 일단은 수술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안녕하세요. 환자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성형외과 전문의 김한조라고 합니다. 일전에 보형물 관련된 영상을 한번 만든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제가 선호하는 보형물을 설명했던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시간이 좀 지난 상태에서 좀 업데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바뀐 생각들 또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먼저 국내에 있는 보형물 회사 8개, 그 중에 FDA 승인받은 거 3개, 알러간, 멘토, 실리메드. FDA 승인받지 않은 것은 리스트를 여기 우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5개가 나오고 있고요. 전체 8개 중에 이 3개는 미국 FDA까지 승인받은 거, 이 5개는 아직 미국 FDA 승인을 받지 않은 보형물, 한국 시간처럼 승인을 받았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이제 벨라젤 소위 말하는 사태 때문에 보형물에 대해서 과연 뭐가 맞고 뭐가 진실이냐 라는 이제 혼란이 굉장히 많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건 기본적으로 저는 미국 FDA 승인 받은 보형물을 가장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 데이터가 더 많다는 거죠. 데이터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환자들이 수술했을 때 부작용에 대한 자료가 많다는 겁니다. 오랜 동안 자료는 많은데 아직 미국 FDA 승인 받지 않은 보형물, 세방이라는 프랑스산 보형물, 폴리텍이라는 독일산 보형물, 그 다음에 프랑스 유로실리콘,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죠. 자, 되게 많고 헷갈리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보형물을 선택하는 기준을 예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안정성에 대한 데이터가 충분히 많다. 그 기준에 부합하는 것은 결국에는 미국 FDA 승인 받은 보형물. 두 번째, 사이즈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작은 차이에도 충분히 메꿀 수 있는 공간적인 여력이 많은 거니까 사이즈표에서 좀 많은 보형물을 가지고 확보하고 있는 회사.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환자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수술했을 때 후 관리를 하는 걸 중요시 생각하는 듯이 보형물 회사도 결국은 이 보형물을 판매하고 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만큼 책임지는 자세로 응대를 하려고 하느냐. 이 세 가지 저는 제일 중요하게 봅니다. 자, 일단은 미국 FDA 승인받은 2가지 보형물 중에서 알러간, 멘토, 실리메드. 그 중에 실리메드라는 회사는 회사 자체가 나쁘거나 한 문제보다도 일단은 재고 문제라든가 회사 자체가 규모가 작아서 후 관리 이런 부분이 조금 부실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알러간, 멘토 2가지죠. 이 2가지를 설명했을 때 알러간은 피막이 좀 더 두껍기 때문에 제가 선호를 했었고, 그 다음에 멘토 보형물을 선호하지 않았을 때는 피막이 얇은 것도 그렇지만 후 관리를 했을 때 병원들마다 환자가 수술하고 보형물이 파손됐을 때 그 책임 소재에 대해서 굉장히 다르게 진행이 되어 왔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멘토 보형물 담당자를 다시 만나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서 이제 일괄적으로 통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가격 정책도 모든 병원 똑같아요. 정해진 가격, 그 다음에 파손됐을 때 여러 가지 문제 있을 때 배상 정책을 똑같이 해서 어느 병원 많게 하느냐 적게 하느냐 따라서 없이 이제 일괄적으로 통일을 했다고 했으니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해소가 좀 된 거고요. 그럼 이제 알러간이냐 멘토냐 2가지를 했을 때 다시 이제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신경 쓰이고 찝찝해서 엑스트라라는 보형물을 저는 사용하지 않았고, 또 2번째 이유는 일단은 똑같이 인스파이어에 비해서 충전율이 높은데 가격을 너무 비싸게 판매하니까 좀 애매해서 추천을 하지 않았던 건데, 어찌됐건 피막 자체가 얇다는 것 때문에 벨라질이나 모티바까지는 아니지만 분명히 경계선에서는 그 리플레이 현상이 조금 줄어든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 리스트업에서는 다시 이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멘토가 다시 들어온 이유는 이제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근데 오늘도 그런 환자분이 계셨어요. 원장님, 제가 원장님께 알러간 이거로 수술을 했고 제 친구는 한 1, 2년 전에 모티바로 수술을 했는데, 결국은 보형물을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수술하는 과정과 방법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마 가슴 수술한다고 선택을 했을 때 보형물을 먼저 마음에 두고
의사를 선택을 하는지 아니면 수술하는 의사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보형물을 선택할지는 여러분 몫이겠지만 일단은 수술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 생각이 좀 바뀌었던 것은 좀 다시 지금 정정을 할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이제 앞으로 수술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좀 달라진다 그럼 당연히 업데이트 시키고 제가 설명드릴 의무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빈 인테그리티. 세빈은 사실 이제 유럽 자체는 데이터가 많긴 합니다. 인테그리티 자체에 대한 데이터는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이 벨라제라는 보형물에 대한 선택권이 이제 어쨌든 환자들이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제한이 되다 보니까 세빈 담당자를 만났고 논문으로 나온 데이터가 없어서 자체적인 데이터를 받아서 이 정도면 조금 안정적으로 쓸 수 있겠다고 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수술을 하고 결정을 했을 때 사이즈표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 어느 일정 사이즈가 되면 국내 재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적극적으로 밀기가 또 사실 좀 애매한 상황이 됩니다. 환자가 이거를 하려고 마음 먹고 왔는데 사이즈표로 보니까 이건 또 없어요. 그럼 또 혼란에 빠지는 거죠. 세빈 담당자나 그린코스코가 사실 이 영상을 보시면 혹시 더 많은 사이즈를 국내에 입고하고 하실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나중에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여러 가지 보형물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것은 벨라젤 이슈 때문에 사실 어느 보형물을 사용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 혼란스럽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좀 정리를 했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일단은 저는 안정성에 대한 데이터를 훨씬 중요하게 생각한다. 두 번째는 사이즈가 다양하게 있어서 약간의 비대칭이 있을 때 충분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재고 이슈도 물론 들어가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회사 자체가 얼만큼 문제가 생겼을 때 배상하거나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마음 자세가 있는지를 저는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이슈로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